안녕하십니까. 생업은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핀테크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핀테크 강국 중국 보급률 69% 엄청난 핀테크 강국이죠. 핀테크의 구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은 제3자 결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뭐 알리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챗페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제를 하는 서비스죠. 이게 전년 대비 44% 증가해 가지고 지금 143.3조 위안, 그러니까 143조 위안 정도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했다라는 거고, 이거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P2P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P2P가 뭐예요? Peer to peer. 그죠? 누군가는 돈이 좀 있어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죠? 돈놀이 하고 싶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 핀테크를 통해서 연결시켜줘요. 대출을 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신용도가 나쁘다는 걸 속이고 싶겠죠. 그죠? 이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중개하는 업체가 반드시 끼게 되죠. 이런 회사들이 P2P 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대출 잔액이 한 1조 2천억 위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 이거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금융인데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한다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 은행으로 하고 있는 개념하고는 틀려요. 인터넷 은행은 정식으로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인터넷 은행 중에서 최근에 설립한 은행들이 있던데, 이런 은행들은 정식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죠. 근데 이 P2P 대출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클라우딩 펀드라든지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용 정보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금융, 이런 것들이 엄청난 성장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분야들이 다 뭡니까? 핀테크의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모바일 결제 추이를 보면요, 2010년만 하더라도 없었어요. 거의 제로였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200조 위안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년 대비 44% 증가한다. 2017년 그랬는데 올해는 200조 위안이 아마 넘는 걸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이 핀테크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결제를 한다든지, 결제를 하게 되면 어때요? 수수료 같은 걸 받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쇼핑몰에서 보면 알지만은 그 수수료들을 받고, 뭐 또 신용카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또 중개하는 벤사라든지 이런 사들이 수수료를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달려 있는 여러 이제 회사들이 이런 수수료를 나누는 이런 과정인데, 인터넷 결제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지네들이 모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중개를 하거나, 아니면 지네들 기계를 사용하면은 그 모듈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핀테크 기업 수입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신용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 대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사용 이력이라든지 연체 정보라든지 개인 신용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겠어요? 금융감독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걸 땡겨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 P2P 같이 이런 대출을 중개하는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빅데이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중앙기관에서 그 정보를 땡겨오는 것도 되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돼 있는 곳에서 이런 집계들이 잘 이루어지고 신용 관리가 잘 제대로 돼 있는 그런 곳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예요? 사실은 중국의 1자녀 정책,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인구가 한 2억 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인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지방 정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계가 나온 걸 보면은 69%, 인도도 52%예요. 핀테크 지역 보급률이. 인도 우리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낙후돼 있는, 어떤 때는 되게 이제 우리나라 농촌보다 훨씬 못한 도심도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핀테크 보급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를 뭐 걱정할 건 아니겠지만, 중국 인터넷 금융협회라는 이런 데서 각 회사가 이제 보유한 개인 정보를 뭐 수집해가지고 서비스를 뭐 제공하고 하지만은, 이들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상당한 부분 혼란을 겪고 있는 걸로, 이렇게 뭐 아주 뭐 간단하게 자기가 뭐
거기에다가 뭐 충전을 해가지고 뭐 페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 문제라든지 그래서 중국 그림자 금융이 아주 결정적으로 커지게 되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런 중국의 핀테크 보급률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실질적으로 그들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이제 공사 같은 거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중국 정부는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추고 우회적으로 뭐 이렇게 이용하고 이러는데요. 정말 투명한 일관된 시스템이 없이 이런 것을 도입해서 1등이라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